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사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자, 로마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좀 장황하고 지루했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인도사는 로마보다는 분량이 적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빨리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거 바로 인도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인도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인도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종교가 바로 무슨 종교냐?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불교가 최초로 시작된 곳 하면 의외로 친구들이 동아시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뭐 중국 아니냐? 일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불교가 최초로 탄생된 곳은 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도사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불교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불교가 등장한 이유인데요. 불교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인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4대 문명 때 저랑 인도사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인더스 문명 기억나세요? 그쵸? 자, 이 인더스 문명에서 인더스 문명 이후에 철기를 사용했던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 진출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 이 과정 속에서 인더스강 유역부터는 이제는 철기가 도입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철기가 도입되기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철기가 도입되면서 철제 무기가 쓰이고 철기가 도입되면서 철제 농기구가 쓰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인더스 문명에서 공부하셨을 때 인더스 문명에서 대표적인 사회 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이 카스트 제도에 있어서 왕족과 귀족에 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층이 있었죠. 이 크샤트리아 계층이야말로 이제 무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기가 중심이 된 계층 바로 크샤트리아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철기가 도입된 이후로 농기구는 농사에 쓰이는 거죠. 자, 농사에 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평민계층이었던 바이샤가 되겠죠. 네, 이 바이샤 계층과 그 다음에 이 크샤트리아 계층들이 공통점으로 보자면 철기가 도입된 이후로 이들의 한마디로 권리가 향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져 보이는 게 바로 불교의 등장 배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당시에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카스트 제도의 가장 큰 상위 계층은 여러분들 브라만 계층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 브라만 계층이 만들었던 종교가 바로 이 브라만교인데 이 브라만교에 대한 굉장히 큰 불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왜요? 이 크샤트리아 계층과 바이샤 계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브라만교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인 모습들, 브라만교만 왜 이렇게 브라만 아이들만 왜 혜택을 갖고 특혜를 갖고 있지? 라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브라만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간단하게 무슨 종교가 되겠습니까? 네, 브라만교가 되겠죠. 이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 신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린 이런 인더스강 유역에서 만들어졌던 이 신분 차별제도,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되겠죠. 자, 이런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불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불교는 기존의 종교인 브라만교랑 다르게 하층민과 중류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신분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불교 등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왕조에 대한 변천사를 공부하기 전에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먼저 이 불교라는 특징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 나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상자부 불교가 있고요. 자, 무슨 불교? 상자부 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가 있어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대승 불교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개인의 해탈이 중심이에요. 자, 뭐라고요? 개인의 해탈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나 하나만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나 하나만 열반의 경지에 오르면 돼요. 이게 바로 상자부 불교의 특징이라면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중생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생구제란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해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해탈까지도 도와주는 성격을 가진 게 대승불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나아가셔서요. 상자부 불교랑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유행한 지역이 좀 나뉘거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상자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이거 지도상으로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주로 어디에 퍼져나가냐면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이게 바로 어디예요? 동아시아가 되겠죠. 동아시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주로 무슨 불교예요? 소승불교가 아니라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인도사에 대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인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왕조입니다. 자, 첫 번째 왕조가 바로 무슨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자, 이 마우리아 왕조는요, 인도 사상 최초로 북인도 지방을 통일합니다. 자, 뭐라고요? 북인도 지방을 통일한 왕조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마우리아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왕이 있거든요. 자, 이 이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카 왕이냐면요, 아소카 왕이 돼요. 아소카 왕. 참 여러분들 좀 낯설죠, 단어가. 그쵸? 인도사가 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름 자체가 낯설어서예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소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소카 왕의 업적은 또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아소카 왕의 업적은 마우리아 왕조 북쪽에 이 칼링가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칼링가 왕국을 정복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여러분들. 자, 무슨 불교를 발전시켰냐? 바로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켰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 아소카 왕의 상자부 불교는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요? 동남아시아였을까요? 아니면 동아시아였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상자부 불교는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줬겠죠. 동남아시아에 전파를 줬다.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들어갈 왕조인데요. 이 왕조가 바로 여러분들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 쿠샨 왕조는 자, 마우리아 왕조랑은 다르게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던 인도 북부를 다시 한번 재통일한 국가가 바로 이 쿠샨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 쿠샨 왕조 자체가 원래 어디 출신이었냐면 자,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뭐가 될까요?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 출신이었던 이 쿠샨 왕조가 인도 북부를 다시 한번 통일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쿠샨 왕조에서도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이 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왕이냐면 카니슈카 왕이라고 있어요. 자, 무슨 슈카? 카니슈카 왕이 있습니다. 자, 카니슈카 왕은 자, 이전에 배웠던 어떻습니까? 아소카 왕은 다르게 아소카 왕은 상자부 불교였죠. 네, 반면에 카니슈카 왕은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무슨 불교? 네,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 그 다음에 영토도 확장해서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도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아시아까지도 진출하는 모습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대승불교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줬다는 걸까요? 동아시아에 영향을 줬다는 걸까요? 그렇죠. 동아시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마우리아 왕조랑 쿠샨 왕조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자, 마우리아 왕조는 상자부 불교의 대승불교예요.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쿠산 왕조는 대승불교요, 상자부 불교요? 대승불교. 아, 상자부에서 대승불교로 이어지고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아소카 왕. 그 다음에 쿠산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카니슈카 왕.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는 얼마 안 돼요. 단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이 사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네, 쿠산 왕조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다라 양식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다라 양식은 주로 서답형이나 서술형에나 굉장히 많이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필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간다라 양식이 등장하게 된 시기는 뭐 쿠산 왕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간다라 양식 도대체 왜 등장했냐?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간다라 양식은 쿠산 왕조에서 나타난 고유한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등장하게 된 원인은 먼저 여러분들 우리 서양사 할 때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사기꾼, 사기 캐릭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그쵸? 이 알렉산드로스가 원정을 하게 되면서 인도까지도 침략하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문화가 전파된 거죠. 자, 그럼 정답을 바로 조출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간다라 양식이 왜 등장했냐? 바로 무슨 산드로스? 그렇죠.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원정을 하게 되면서 인도 서북부까지 진출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무슨 문화가 전파됐냐?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인도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문화가 이 인도 문화랑 결합된 양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린 그러한 양식을 가리켜서 간다라 양식 혹은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다라 미술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을 통해서 무슨 문화? 헬레니즘 문화랑 그 다음에 인도 고유의 문화가, 그죠? 인도 고유의 문화가 같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양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미술?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간다라는요, 그 인도의 하나의 지역이에요. 간다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해서 뭐 간다라 미술, 뭐 간다라 양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간다라 미술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그림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이 간다라 미술의 그림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간다라 양식이 등장하기 이전에 인도 고유의 불교 미술은요, 철저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지 않아요. 얼굴을 그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뭐 불탑을 세운다든지 수레바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조각하기 시작해요. 네. 우린 이런 상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상이라고 합니다. 불상. 불상들이 제작이 돼요. 이제 점차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처님을요. 이런 불상들을 제작하는 과정과 이런 불상들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간다라의 미술이 나중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석굴암 가보셨나요? 석굴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옷에 주름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의 주름이 우리 한국의 고유한 의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인들이 입고 다녔던 그 의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 미술 지역에도 영향을 줬고 그 간다라 미술의 영향력이 우리 석굴암까지,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굉장히 알고 보면 신기한 사실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인도사 여러분들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한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원래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종교였던 브라만교는 오로지 브라만 계층만을 위한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철기가 도입되어. 맞습니까? 너무 좋아요. 철기 도입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계층이 성장했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계층은 바이샤나 크샤트리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옳은 문장.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옳은 문장이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카스트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불교가 등장한 원인 속에서 브라만교가 너무나 특혜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었겠죠.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했다. 맞습니까? 결국 이 선지는요, 2번 선지랑 같은 이야기예요. 자, 철기가 도입됐고 이 과정에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한 건 명실상부 확실한 사실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불교에 대한 설명인데 브라만 세력들의 지지가 있었다? 여러분들, 자, 브라만 세력의 지지가 있었어요? 아니죠. 브라만 세력들은 오히려 이 불교를 불편해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지는 누구였겠습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계층인 뭐 바이샤나 크샤트리아가 지지를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몇 번이 됐을까요? 네, 5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답형인데요. 자, 마우리아 왕조의 무슨 왕은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켰다. 자, 여러분 정답 뭐가 될까요? 카니슈카 왕일까요? 아니면 아소카 왕일까요?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아소카 왕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왕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아소카 왕은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아직까진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가 쿠샨 왕조. 쿠샨 왕조엔 무슨 왕이 있어요? 카니슈카 왕이 있고, 카니슈카 왕은 상자부 불교의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은 이것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를 발전시켰대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얘들아,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이 대승불교인 건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승불교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이었나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무슨 구제? 중생을 구제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니슈카 왕은 뭘 강조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중생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를 발전시켰겠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도사에 대해서 쿠샨 왕조랑 간다라 미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인도사 남은 뒷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